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팬다 14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44경기 그리고 마지막 9회 말 1사 후 우승의 향방이 결정됐습니다. 두산이 NC를 6대5로 박세혁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6대5로 승리하면서 88승 55패 1무 SK와 동률을 이뤘지만 상대 전적에서 두산이 9승 7패로 앞섰기 때문에 이것도 9월 19일 더블헤더 두 경기를 두산이 모두 잡아내면서 두 경기가 또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결국 두산이 144경기째 그것도 마지막 이닝 1사 2루 박세혁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두산이 2019 시즌 정규 리그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두산과 NC의 경기, 자, 야구 이렇게 재밌었나요?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800만이 아니라 1500만도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명품 경기가 오늘 잠실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미스도 나왔고 호플레이도 나왔고 굉장히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오늘 경기 공 하나하나, 아웃카운트 하나하나, 이닝 하나하나 굉장히 쫄깃쫄깃했고요. 결국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또 슬픔과 희노애락을 크게 느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 이제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도 정규 시즌 마지막 방송이 됐는데 이 마지막 방송이 또 이렇게 NC와 두산의 이런 멋진 경기를 소개하는 걸로 한 시즌을 마치게 돼서 정규 시즌을 마치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10분이거든요. 자, 오늘은 사실 사직에서 키움과 롯데의 최종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고 나머지 두산과 NC 경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3대1로 키움이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이 경기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정호 선수와 두산의 페르난데스의 최다 안타 경쟁이었는데 이정호 선수가 첫 타석에 안타를 쳤고요. 그리고 3회에 안타를 못 쳤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되면서 이정호 선수가 최다 안타 타이틀을 결국 페르난데스 선수한테 넘겨줬고요. 마지막 경기는 결국 키움이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는 정리를 해드렸고, 자, 오늘 몇 번, 두산 팬들은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돌려보셔도 눈이 아프지 않을 그런 경기를 제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SK 팬들은 참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SK 선수들도 또 연경학 감독 오늘 절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이제 이 게임을 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말을 했던 연경혁 감독이 이 말을 몇 번이고 취소를 하셔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봤는데 결국에는 어저께 하셨던 그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그 말이 결국 그대로 유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SK 팬들도 오늘 NC 응원단석에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또 NC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두산이 훨씬 잘했던 경기가 됐고요. 그래서 두산은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마지막 경기에서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 144경기째 팀의 운명이 걸린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나온 건 프랭코프 선수였고요. NC는 최성령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NC는 오늘 최성령 선수가 거의 뭐 시즌으로 따지면 불펜 데이 비슷하게 최종 리허설을 겸한 거였죠. 불펜 투수들이. 그래서 굉장히 오늘 투수들을 빠르고 타이밍 적절하게 바꿀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프랭코프 선수는 초반부터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9회 말 박세혁 선수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승리 투수는 두산의 신의 카드가 됐죠. 김태형 감독이 9회 초에 8회 말에 동점이 되자 9회 초에 이영하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영하 선수가 9회 초 잘 막았죠. 그리고 나서 9회 말에 경기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영하 선수가 17승 승리 투수가 되면서 17승을 거뒀고요. 원종희 선수는 오늘 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결승타는 박세혁 선수가 9회 1사 2루에서 중전 안타를 쳤던 게 결국 올 시즌의 마지막 결승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진우 선수 오늘 NC는 최성령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NC는요. 최성령 선수가 2.1이닝 던졌고 오늘 투수가 NC는 9명의 투수가 나왔네요. 최성령, 강윤구, 김진성, 박진우, 임창민, 김건태, 임정호, 장현식, 원종현 선수까지 9명의 투수가 던졌고요. 자, 여기서 강윤구, 김진성, 박진우, 임창민 선수는 홀드를 기록했고 원종현 선수가 결국 패전 투수가 됐고요. 두산도 오늘 투수가 8명이 나왔습니다. 프랭코프 선수가 선발로 나왔지만 3.1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고요. 74개를 던졌었고 7안타, 사사구 하나, 삼진 둘, 7점, 자책점 2점을 줬죠. 그리고 이현승 선수가 2타자 0.2이닝을 막아냈고 그리고 윤명준, 권혁, 함덕주, 유희관, 이형범, 이영하 선수가 마지막 9회를 막아냈습니다. 14개의 공을 던졌고요. 2개의 안타를 맞았지만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1회부터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어요. 타임 테이블처럼 오늘은 1회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프랭코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투아웃까지는 잘 잡았는데 박민우와 양의지 선수한테 연속 2안타를 맞습니다. 그러나 스몰린스키 선수를 마지막 고 커브로 삼진을 잡으면서 1회 초 위기를 넘겼죠. 자, 1회 말 두산의 공격이 시작됐고 최성령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지만 잘 맞은 타구가 나왔으나 야수 정면으로 계속 갔고요. 오재일 선수가 우익수 프라이를 쳤을 때는 또 스몰린스키 선수의 파인프레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회 공격은 NC가 2사 후 찬스를 잡았지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흐름이 두산이 좀 긴장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졌고 특히 프랭코프 선수가 힘이 좀 상체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중심이 많이 떠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김태형 감독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비춰졌었어요. 그러나 2회 초
NC 공격은 3자 범퇴로 끝납니다. 그래도 불안한 요소는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2회 말이 됐습니다. 두산이 찬스를 잡죠. 김재환 선수가 3루 쪽에 안타를 치고 나가는데 박성민 선수가 수비가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박세혁 선수 때부터 자, 오늘 양의지와의 싸움은 길고 길겠구나가 보여졌던 장면이 2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박세혁 선수가 주자 무사 1루 상황에서 나왔는데 번트 모션이 초구에 나왔는데 볼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2구째였는데요. 박세혁 선수가 다시 공격으로 바꿨어요. 예, 바꾼 자세를 취하니까 여기서는 뭐 사실 타격 자세에서 번트 자세로 내려오던 번트 자세로 해서 히팅으로 바꾸던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보통 타자들이 번트 모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번트를 모션을 하고 있다가 번트를 대거나 히팅을 하거나 아니면 히팅 자세를 하고 있다가 번트로 내려오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사 1루 상황에서는 히팅 카운트에 히팅 포지션에서 번트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 초구는 번트 모션이었고 두 번째는 히팅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히팅과 번트 사이에서 번트 쪽도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양희 선수가 김태환 감독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구에 볼이 됐고 완볼에서 히팅으로 바꿨을 때는 박세혁 선수한테 이제 친접 변화구를 던지면서 파울을 만들었고요. 이때 더가웃이 좀 소란스러웠죠. 김태환 감독 입장에서는 번트 모션에서 히팅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냥 히팅해서 파울을 하니까 자, 다음번에는 번트 작전으로 바뀌었어요. 자, 번트 작전으로 바뀌니까 양의지가 번트를 대줍니다. 자, 그리고 주자 2를 보내고 김지호 선수는 볼넷으로 나갔지만 정수빈 선수 삼진 잡을 땐 정수빈을 양의지가 너무 잘 아는구나. 원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고 갔는데요. 두 개의 슬라이더가 볼이 들어갔습니다. 볼, 무사 1사 1, 2루 상황이었죠. 두 개의 슬라이더를 볼이 됐는데 정수빈 선수가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예, 그만큼 공을 길게 본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3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마지막 공은 파가족 직구로 승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루킹 삼진이었고요. 그 다음 타석 류지혁 선수는 또 반대였어요. 예, 3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자, 1사 1, 2루 찬스를 놓쳤어요. 예, 그래서 1회 공방에서 아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2회는 두산이 찬스를 먼저 잡았는데 찬스를 무산시켰고 3회 초 먼저 실점을 하게 됩니다. 김성욱 선수가 선두타자였는데 땅볼로 아웃이 됐지만 김태진이 좌전 안타였고 이명기가 3루 손상으로 빠지는 2루타를 치면서 찬스가 만들어졌고요. 요때 김재환 선수가 선상 수비를 하면서 조금은 다리가 걸리면서 타자 주자까지 2루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1사 2, 3루 상황이 만들어졌고 박민우 선수의 내안타가 나옵니다. 한 점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여기서 프랭코프 선수가 더 이상 실점을 안 한 게 컸습니다. 선방을 했죠. 양지 선수를 굉장히 좀 넓게 쓰면서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 그리고 스몰린스키 선수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1사 2, 3루 상황에서 한 점만 허용하고 1대0 상황이 됐고요. 자, 3회 말 공격은 허경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3루수 실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강인구 선수로 바꿉니다. 허경민 선수가 3루 실책으로 나갔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우익수 후라이로 아웃되고 박건우 선수한테 최성용 선수가 안타를 맞자 오재일 선수 타석에서 NC가 강용구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3회 정도 오늘 최성용 선수가 1회 모습 봐서는 긴장 안 하고 괜찮다 싶었는데 2회부터 보니까 오늘 슬라이더가 전혀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오재일 선수가 첫 타석
김재환 선수가 첫 타석을 지났고 두 번째 타석 정도 됐을 땐 최성령 선수가 잡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NC 이동욱 감독이 강윤구를 내면서 양의지가 오젤과 김재환을 슬라이더, 강윤구의 슬라이더로 모두 삼진을 잡습니다. 오젤 선수는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냈고요. 김재현 선수는 투스트라이크를 몰고 가서 커브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찬스를 모두 놓치게 되죠. 그리고 NC가 최성령 선수가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와일드카드하고 좀 연관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어느 투구수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타이밍에서는 바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NC의 투수 교체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빛을 냅니다. 자, 4회 초로 넘어갔죠. 4회 초로 넘어가서 프랭커프 선수가 결국 강판이 됩니다. 모창민이 볼넷 나갔고요. 박성민이 살려주는가 했죠. 하지만 노진혁한테 안타, 김성욱한테 한 점 더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석에 김태진 선수가 들어왔을 때 두산에서 이현승 선수로 투수를 바꾸게 됩니다. 이현승 선수가 김태진과 이명기를 잘 막아냈어요. 그리고 4회 말 반대로 또 NC는 강용구 선수를 박세영을 잡자 김재호 선수 타석에서 김진성 선수를 내면서 4회 초 NC는 한 점을 더 도망갔고 하지만 이현승이 잘 막았고요. 그리고 4회 말에 NC는 1사 후에 김진성을 내면서 두 명의 타자 김재호와 정수빈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3자 범퇴로 4회 말이 끝나게 되죠. 자,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무거운 분위기가 두산 쪽으로 흘러갔고 여기에는 양진희 선수가 두산이 풀릴 수 있는 포인트 그 맥을 그 공 하나하나를 잘 누르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자, 5회 초에 들어갔습니다. 5회 초에 들어가서 선두타자 박민우 선수한테 안타를 허용하고 양의지 선수 때 두산 김태형 감독이 윤명준 선수로 투수를 바꿨죠. 윤명준이 나름 선방을 해냈습니다. 양의지를 잡았고 스몰린스키 선수를 2루 땅볼, 모창민한테 안타, 박성민한테 볼넷, 만루 상황이었지만 노진혁 선수를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5회 초 2대0 상황이 진행됐고요. 자, 5회 말이었습니다. 박진우 선수가 마운드에 NC가 올라왔고요. 유지혁 선수가 우전 안타를 쳤고 허경민 선수의 타구, 이때도 양희지 선수가 허경민에게 계속해서 변화구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허경민이 타이밍이 안 잡히는 걸 알고 변화구를 던졌고 1루수 땅볼로 들어가서 주자가 진루를 못합니다. 하지만 두산에는 페르난데스가 있었죠. 우전 안타로 상황이 1-3루가 됐고요. 박건호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찬스가 계속 벌어졌고 오젤 선수가 1-3루 상황에서 쳤는데 이게 또 두산한테는 행운이 갔죠. 투수를 맞고 2루 쪽으로 갔는데 내안타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김재환 선수가 결국에는 찬스를 또 한 번 살리지 못하게 됐죠. 여기도 양희 선수가 굉장히 김재환 선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졌던 상황이었어요. 자, 1사 만루였고요. 첫 타석에 체인지업을 스윙을 했고 2구째는 바깥쪽 볼, 그리고 3구째는 슬라이더로 스트라이크, 그리고 4구째가 인코스 하이패스볼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좌익수 프라이로 아웃이 됐고 박세혁 선수도 좌익수 프라이로 아웃이 되면서 한 점은 쫓아갔지만 1사 만루 찬스를 두산이 놓치게 되면서 그 흐름은 계속해서 무거운 흐름은 지나갔죠. 바로 6회 초에 한 점을 더 줄 상황이 오죠. 여기는 좀 NC가 아쉬웠던 부분이 2대1로 쫓긴 상황, 김성욱이 2루타를 치고 나갔고요. 여기에서 윤명준에서 권혁으로 바꾸고 타자는 김태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점을 NC가 보내게 되면
두산의 흐름 자체가 끊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공을 갔는데 김태진 선수가 3구 3진 그리고 이명기, 박민우가 범타로 물러나면서 오늘 권혁 선수 공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공격 흐름을 넘겨줬습니다. 자, 6회 말 두산 공격은 박진우 선수에서 임창민으로 다시 NC가 투수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7번, 8번, 9번 김재호, 정수빈, 유지혁이 3자 범퇴로 물러났습니다. 두산 팬들이 약속의 7회라고 얘기를 하던 그 타순이 1번에 맞춰졌던 6회 말 공격이었죠. 자, 7회 초 공격 권혁에서 함덕주를 두산이 바꿨고 여기서 함덕주 선수가 7회 초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양의지를 플라이아웃 그리고 스몰린스키를 삼진, 모창민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자 깔끔하게 3자 범퇴로 했고 7회 말 공격이 들어갔고요. 1번 타자 허경민이 나왔을 때 NC가 다시 임창민에서 김건태로 바꿨죠. 허경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페르난데스도 역시 안타를 쳐냅니다. 무사 1, 2루. 자 여기서 오늘 좀 특별한 상황이 나왔죠. 번트를 모션을 나왔던 박건우 선수에게 보통 1, 2루 상황에서 상대가 번트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루 견제를 한 번 정도 하는 그 작전이 있어요. 그 작전이 있는데 요새는 되게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 김건태 선수가 2루 쪽으로 견제를 했는데 노진혁 선수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질 않습니다. 유격수의 잘못인지 김건태 선수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인이 맞지 않았고 투수가 견제 미스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무사 1-3루가 됐고 이때 두산이 페르난데스 1루 주자 페르난데스 선수를 이유찬 선수로 대주자로 교체를 합니다. 발이 빠르죠. 자 여기서 이유찬 선수의 잘한 부분은 리드를 좀 크게 가져갔어요. 그게 TV 화면에는 잘 비춰 정확하게 제대로 자세하게 잡혀 보이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도 얼핏 보여졌던 부분이 리드가 굉장히 크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자 견제 2번을 갔는데 첫 번째 견제가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되게 급하고 빨랐어요. 근데 두 번째 견제 결국 1루에 악송구가 나오면서 1루 주자는 2루로 갔고요. 3루 주자는 홈에 들어오면서 동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사 2루가 됐거든요. 자, 여기서 두산 김태형 감독이 박건우 선수에게 강공을 갑니다.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강공을 갔는데 자기 스윙을 했는데 유격수 정말 잘 맞은 타구가 라인 드라이브로 가서 아웃이 됩니다. 두산의 야구가 조금은 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NC가 김건태에서 임종호, 왼손 임종호로 바꿨고요. 오재일 선수 결국 양의지한테 묶이죠. 좌익수 프라이로 물러났고요. 김지한 선수도 결국 삼진을 당합니다. 풀카운트 상황에서 마지막 공 커브였는데요. 꼼짝 못했습니다. 압권이었죠. 이 공은. 그러면서 삼진으로 물러났고 김태형 감독이 김지한 선수를 여기서 빼고 수비를 다른 선수가 나가게 됩니다. 2대2 상황이 됐죠. 그래서 번트를 안 된 게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여기서 한 점 역전했으면 역전으로 가는 야구를 했으면 NC가 8회, 9회 이 다음 흐름을 놔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NC가 오늘 투수를 빠르게 짧게 끊어서 왔기 때문에 이 짧게 끊어서 온 야구의 뒤쪽이 좀 헐거워졌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반면에 두산 같은 경우는 후렌코프 선수가 길게 못 갔고 후렌코프 다음 투수가 유희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중반 부분이 되게 헐거웠었어요. 그래서 중후반에 7회가 많은 팬들이 두산이 약속의 7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7회에 2점으로 2대0으로 지고 있지만 7회에 점수를 낼 7회에 동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7회에 과연 2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현승, 윤명준, 권혁이 그 역할을 해줬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은 두산 쪽으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한 점만 더 도망갔더라면
두산이 훨씬 더 편하게 8회 9회를 맞이하고 NC 나름대로 이 상황 이후에는 게임을 잡을 만한 동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었던 상황인데요. 번트를 안 댔고 잘 맞은 타구지만 이게 야구거든요. 그래서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 저희들이 항상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게 잘 맞은 타구보단 주자 한 베이스 보내주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못 보내줬고 이 흐름이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8회 초에. 그래서 결국 오재일과 김재현이 물러났고요. 8회 초 공격이 시작됐고 박성민이 안타를 치고 나갔고 대주자 이상호가 나갔고요. 노진혁도 역시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1-3루가 됐고요. 함독주에서 유희관으로 바꿨는데 유희관 선수가 여기에 들어오는 타이밍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타자는 김성욱 선수를 삼진으로 잡지만 자 1-4, 1-3에 NC가 대타 권희동을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폭투가 나옵니다. 초구에. 박수혁 선수가 오늘 사실은 여러 의미에서 위험한 상황이 좀 많았죠. 5회도 사실 폭투가 나와서 주자를 보내줬고 브로킹 미스가 나오면서 주자를 보내줬고 사실 김병주 심판의 다리에 볼이 그 폭투가 맞지 않았다면 굉장히 아찔아찔한 상황이 있었어요. 한 점을 더 줬으면 2대0에서 3대0이 됐으면 게임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흐름상. 근데 이제 김병주 심판의 다리가 맞으면서 3루 주자가 홈에 못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 흐름이 있었고 결국 유희관 선수가 초구 체인지업이었는데 권희동 선수한테 바깥쪽 체인지업 싱카를 던졌는데 이게 반대쪽으로 가는 공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유희관 선수한테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게 나오면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와서 4대2가 됐고요. 권희성 선수가 이어서 다시 안타를 만들어내서 3대2에서 4대2가 됐고 이명기는 삼진 잡았지만 유희관을 빼고 이형범이 올라왔는데 지석군 양의지한테 연속 안타 맞으면서 5대2까지 점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8회 초에만 석점을 줬죠. 그러니까 7회에 번트를 안 대고 한 점을 더 유리할까 리드하는 야구를 안 하고 결국 동점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풀어나갔기 때문에 야구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만들어지면서 결국 5대2로 다시 한번 리드를 허용하게 됐죠. 여기까지는 SK팬이나 야구를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두산의 운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8회 말로 넘어갔죠. 석점차에 1사 후 박세욱이 땅볼 아웃됐습니다. 여기서 임종호를 내리고 장현식이 올라오면 또 상황이 또 바뀝니다. 김지호 선수의 타구 1루 선상 쪽이었는데 1루수 모창민 선수의 글럽 맞고 뒤로 빠지면서 랏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내야 안타가 그 다음에 정수빈 선수의 타구는 지석구 선수의 정말 슈퍼캐치가 나왔는데 잡고 나서 토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글러브 토스를 하면서 이게 이루수 유격수 손시현 선수가 잡을 수 없는 공이 되면서 1사 1루가 됐고 여기서 히든카드 최주환 선수가 나옵니다. 유지혁 선수를 대서 최주환 선수가 나왔는데 1루수 땅볼이 나왔죠. 슬라이딩을 해서 들어갔지만 아웃이었고요. 정말 잘 맞았지만 1루수 모창민 선수의 글럽 맞고 결국 아웃이 됐고 2사 2-3 상황 허경민 선수가 안타를 칩니다. 근데 사실 장현식 선수의 공이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구종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두산 타자들한테는 달려들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두산 타자들이 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었어요. 자,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잘 맞은 타구가 정면 가면 그냥 아웃이 끝이잖아요. 근데 안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허경민 선수가 5대2의 경기를 5대4로 쫓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는 8회 말 때 양의지 선수 대신 대주자로 나왔던 김영준이 있었는데 김태군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포수가 김태군으로 들어왔는데 김태군 선수가 이럴 땐 되게 공격적이고 심플한데 결국 이게 두산으로선 제가 그 7회 8회
초 두산 NC 공격에서 양의지가 5점째 안타를 만들었을 때 NC가 뺐을 때 자, 석점차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유일하게 두산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양의지가 빠졌다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사 1루에서 호페가 빠져 있었죠. 페르난데스가 7회 밀미 대주자에서 빠져서 타석에는 김인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인태가 5구까지 갔죠. 투볼까지 갔는데 투볼에서 공을 하나 놓칩니다. 그래서 투볼 원스트라이크, 그리고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파울을 치는데 약간 공이 높았는데 자신감이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변화구는 안 됐고 1, 2구가 변화구였는데 볼이었기 때문에 전혀 안 됐다는 부분에서 김인태 입장에서는 빠른 공 하나, 결국 그게 맞아 나갑니다. 그래서 5대5 우중간을 빠지면서 5대5가 됐고요. 자, 야구장이 들썩들썩 됐고요. 박건우 선수의 타구 잘 맞았는데 2루 땅볼이 됐습니다. 5대5로 9회 초를 들어갔는데 야구장이 또 술렁댔죠. 마운드에 오른 건 이영범이 아닌 이영하였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그저께였죠. 일요일날 LG전에서 3회부터 올라와서 끝까지 마운드를 지켰으니까 꽤 긴 이닝을 던졌거든요.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모창민 선수한테 3볼 붙어갔거든요. 공은 힘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올라와서 3볼 붙어갔고 결국은 안타를 맞았죠. 자, 여기서 이상호 선수가 타석에 들었는데 NC가 조금 이상했어요. 번트 모션이었는데 초구에도 페이크 번트 슬래시 모션이었고 결국은 페이크 번트 슬래시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김지환한테 갑니다. 그래서 6-4-3 병살타가 됐고 그 다음 안타를 치고 도루를 했지만 김준환 선수를 센터프라이로 잡아내면서 9회 말로 넘어갔고요. 장현식에서 원종현으로 NC는 바꿨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종현이 1이닝을 던질 것이라서 자, 10회 초에 두산이 어떤 게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승기는 두산 쪽에 있겠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흐름 자체는. 근데 오재일 타구가 맞는 순간 야구장이 들썩거렸죠. 잘 맞았는데 잠실구장이 워낙 넓었습니다. 아웃이 됐고, 자, 이제 김지한 선수도 앞선 공격에서 백동원 선수로 바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국혜성 선수로 대타를 냅니다. 국혜성 선수가 3구째 2루타를 만들어냈죠. 제가 오늘 채팅을 하면서 이 야구를 봤는데 원종희 선수가 왼손한테 던질 수 있는 공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 되는 공을 김태훈 선수가 안 쓰더라고요. 결국 심플해졌고 빠른 볼에 맞춰져 있는 국혜성이 우측 선상에 2루타를 쳤고요. 대주자 김대한 선수죠. 2루 주자가 나갔고 박세혁이 촉을 쳤는데 2루수 지석근 선수의 글러브를 맞고 센터 쪽으로 나갔고 2루 주자 김대한, 대주자 김대한이 홈을 밟으면서 144경기 9이닝째 정규 시즌 1위가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야구를 보면서 제가 1회서부터 9회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 NC 입장에서는 정말 멋진 경기를 만들어줬죠. 와일드카드를 준비하면서 여러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이 경기보다도 NC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이 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 선발 최성영서부터 물론 투수들이 잘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뺐던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게임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 와중에 좀 구멍들이 좀 몇 개 있었죠. 그런 구멍을 두산이 놓치지 않았다. 그런 틈을 놓치지 않으면서 결국 두산이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산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결국 국혜성이나 김인태나 이 백업 선수들이 8회 2사 1루에서 그런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컸고, 저는 김인태 선수가 지난번에도 홈런 칠 때, 올해 마수거리 홈런 칠 때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자, 그리고 국혜성 선수
지난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 선수도 결국은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찬스를 만들어 주더라. 이게 두산의 힘이구나.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스윙,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이 선수들이 뒤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런 경쟁 속에서 그 주전급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뒤에서 했을 노력들이 오늘 이 선수들의 스윙에서 느껴졌고 결과로도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이 상황에서 사실 국회성이나 김민태나 감독 입장에서는 페르난데스를 잘못 뺐고 김지한 선수한테 기회를 가져갔어야 되는 게 많은 팬들이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감독의 미스가 가려진 건 국회성이나 김민태라 선수가 결과를 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결정이 맞은 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주전급이 빠져도 이렇게 한다면 주전급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긴장감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두산 화수분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래서 두산의 대단한 힘 144경기 만에 우승을 결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두산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자격이 있는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느껴졌던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두산이 게임 자체로만 보면 벤치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프랭코프 선수 다음 투수를 누구로 가져갈 거냐에 있어서도 자, 유희관 선수를 쓰긴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관점도 좀 달랐죠. 그래서 사실 NC가 6회에 번트를 대서 한 점을 더 도망가는 흐름, 또 김병주 심판의 다리에 윤명준의 와일드피치 공이 맞지 않았더라면 두 가지 가정 속에 운은 두산 편으로 갔지만 결국 유희관 정상적으로 봤다면 프랭크푸 다음에 유희관을 어떻게 붙일 거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게 객관적인 부분인데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펜 투수들을 빨리빨리 붙이면서 여기에는 뭐 이현승이라는 투수에 대한 계산이 제가 없었던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관 선수가 결국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됐고 유희관은 그렇게 뭐 타이탄 1-3 무사 1-3을 해서 점수 한 점도 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첫 타자 삼진을 잡았을 때도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희관은 조절하고 풀어주고 그런 와중에 파고 들어가는 피칭이어서 이게 타구가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 그게 국한된 상황에서는 유희관의 그 본연의 힘을 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희관은 점수를 주더라도 다음 점수를 안 주는 피차라서 이길 수 있는 투수고 그런 여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점수를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피칭인데 요거는 LG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차오찬을 불펜으로 쓴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투수에 대한 그 운영 계획도 조금은 물음표. 오늘 졌다면 그런 물음표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투수도 그랬지만 7회 박건우 선수 무사 1회 강공으로 간 것도 박건우 선수를 믿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상황은 주자를 보내서 2대2에서 3대1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세 선수 대주자도 그렇게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동점 만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서 이 역전을 위해서 대주자를 어떻게 쓰면 될까라는 상황이 맞거든요. 이유찬 선수에 대해서 NC가 견제 미스가 나왔다는 건 정말 그거는 상대 쪽의 미스였고 운이거든요. 근데 결국 타석이 김희태 선수가 쳐줬긴 했지만 페르난데스 선수한테 돌아왔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김재환 선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김지환 선수도 뺀 부분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맞아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결과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이긴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김태형 감독이 144 경기 그리고 9회 1사 2루 상황에서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최고의 자리에 서는 감독이 됐고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두 번째 기록이라 그래요. 유중일 감독 이후에 김태형 감독이 두 번째 5번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그러니까 프로야구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한 시즌이었고 144경기째였고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두고 회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두산이 가야 할 길은 좀 남아 있습니다. SK도 오늘 경기로 2위가 됐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포스트 시즌이라는 아직 큰 강이 남아 있습니다. 큰 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또 어떤 명승부가 벌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와일드 카드 10월 3일이죠. 모레가 되겠네요. 예. 태풍 미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레부터 이제 와일드카드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NC와 LG로부터 시작해서 승자가 키움, 또 키움과의 승자가 SK와의 승자가 두산,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고요. 자, 저희 딱 한 놈만 판단은 이제 정규 시즌 분은 오늘로써 끝내도록 하고요. 조금 변화를 가져서 포스트 시즌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프리뷰를 내일 조진성 아나운서하고 하려고 하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한해서 저희가 조금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40경기 140회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019 시즌 참 길었지만 좀 지나보니 되게 빠르게 지나왔던 것 같고 마지막 경기가 너무 멋져서 SK 팬들이나 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큰 경기였지만 많은 야구 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경기를 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스트 시즌도 그 열기가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5개 팀이 큰 부상 없이 정말 멋진 승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그동안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포스트 시즌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시즌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40회로 올 시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장님도 매일 제가 괴롭혔는데 반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 와일드카드 프리뷰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